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부자가 되는 법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아라. 책을 읽고 실행하라. 서점엔 이런 지식이 넘쳐나고 유튜브엔 성공 방정식이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부의 지식은 가졌을지 몰라도 부의 정체성은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임계점을 넘어야 하듯 가난의 궤도를 탈출해 부의 궤도로 진입할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아주 독특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자본의 흐름을 읽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부의 자기장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7가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만약 이 신호 중 단 3가지만이라도 체감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궤도에 올라탄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희열을 느끼기 시작한 당신의 바뀌어버린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소비 메커니즘이 완전히 재편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소비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명품백을 사며 우월감을 느끼고 치킨을 시키며 보상감을 얻죠. 반대로 돈을 쓸 때는 생돈이 나간다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살 때 비싸다 혹은 싸다는 감정적 판단을 멈춥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지죠. 이 소비가 내 삶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를 얼마나 낮춰줄 것인가? 이것을 저는 소비의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10만 원짜리 청소가전이 내 주말의 노동시간 2시간을 줄여준다면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엔트로피를 낮추는 에너지 주입입니다. 반면 1만 원짜리 예쁜 쓰레기가 내 책상을 어지럽히고 내 주의력을 분산시킨다면 그것은 아무리 싸도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소비할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쾌락이 사라집니다. 돈을 쓰는 행위는 마치 서버에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정교한 최적화 작업이 됩니다. 당신이 백화점에서 와 예쁘다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 물건이 내 시스템의 생산성을 몇 % 올릴 수 있지? 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자본가의 회로로 개조된 겁니다. 감정이 제거된 소비, 그것이 부의 자기장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대한 물리적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시간은 때우는 것입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퇴근 시간까지 1시간 남았네. 그들에게 시간은 선형적이고 평평한 길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정체성이 깨어난 당신에게 시간은 더 이상 평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의 복리 효과를 육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1시간이 단순히 60분이 아니라 10년 뒤 당신이 거머쥘 1000만 원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1분에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기계적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로의 전이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갑자기 주변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로 2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그 시간이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깎아먹는 부식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은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 자산입니다. 오늘 내가 투자한 공부의 1시간이 내일의 2시간 분량의 가치를 만들고 모레의 4시간 가치를 만든다는 수학적 진리를 몸이 먼저 반응하여 떨게 되는 것. 그 조급함이 아닌 경건한 긴장감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간의 주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임에 빠지면 정보에서 뒤처질까봐 혹은 인맥이 끊칠까봐 포모, 소외 공포에 시달리죠. 하지만 부의 정체성이 확립된 이들은 깨닫습니다. 대중이 모여 떠드는 정보의 99%는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소음 가득한 술자리 대신 고요한 서재를 선택하고 의미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치기 할 때 나타나는 그 정적이야말로 당신이 소셜 차익거래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 누가 더 인맥이 넓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통찰을 가졌는가를 봅니다. 당신의 주말이 고독해질수록 당신의 통찰력은 날카로워집니다. 남들이 유행하는 밈에 웃고 떠들 때 당신은 그 유행 뒤에 숨은 자본의 거대한 파동을 분석하며 정적 속에서 미소 짓습니다. 대중과 멀어질수록 안전함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에서 폭발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면 당신은 이미 1%의 길로 들어선 고독한 지휘관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돈을 대하는 감각이 물건에서 인격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에게 돈은 그저 결제 수단이거나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돈을 마치 나를 위해 일하러 온 충성스러운 직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을 돕기 위해 온 직원을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직원을 최고의 훈련소에 보내 성장시키는 행위죠. 이 관점이 생기면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올 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커피 한 잔과 바꿔버려도 되는가? 라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우하면 돈 또한 당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에게 자본은 더 모이고 싶어 합니다. 이제 당신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태계를 관리하는 경영자가 된 겁니다. 10,000원을 쓸 때도 잘 다녀와서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오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엄격함, 이 기묘한 감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거대한 부를 다스릴 준비가 된 자본의 지휘관입니다. 5번째 신호는 실패를 대하는 당신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꺾였을 때 가난한 자아는 재수가 없었다거나 망했다며 자책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의 정체성이 깨어난 당신은 손실 앞에서 차갑게 묻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격은 얼마인가? 당신에게 실패는 더 이상 감정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필승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지불한 R&D, 연구개발 투자비입니다. 1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당신은 100만 원짜리 유료 강의보다 훨씬 강력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내 판단에 어디가 오염되었는지 분석하고 기록하는 순간 그 손실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위한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은 모두 자신만의 실패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좋아, 이번에 내 알고리즘이 더 정교해졌군 이라며 미소 짓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상치 못한 손실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차트를 열고 복귀하며 당신의 시스템을 튜닝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적의 승률을 향해 진화하는 자본가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대장장이의 두드림일 뿐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의 뇌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생경한 것을 거부합니다. 어려운 경제 지표를 보거나 복잡한 신기술을 접할 때 머리가 지끈거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부 반응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아는 이 불편함을 느낄 때 이건 나랑 안 맞아 라며 도망칩니다. 반면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 지독한 불편함을 느낄 때 오히려 짜릿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내 뇌가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 부의 그릇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사실을요. 모두가 AI가 어렵다고 투덜댈 때 당신은 그 복잡한 프롬프트를 연구하며 밤을 지새우나요? 경제 위기라는 뉴스를 보며 공포에 질리기보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자들의 핵심 본능을 가졌습니다. 부의 정체성은 항상 당신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생경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당신에게 불편함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바늘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확장을 즐기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이미 평범한 대중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당신이 운과 실력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면 좋아하고 잃으면 슬퍼합니다. 그저 결과에 일희일비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본가는 운 좋게 번 1억보다
자신의 철저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지켜서 번 100만 원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고요? 운으로 번 돈은 반드시 운으로 사라지지만 무결한 프로세스로 번 돈은 언제든 다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수익이 났을 때 기뻐하기보다 내가 세운 원칙대로 진입하고 탈출했는가를 먼저 체크하고 계신가요? 만약 원칙을 어겨서 큰 수익을 냈는데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의 정점에 도달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의 변덕, 운, 시대의 흐름은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나의 프로세스는 100%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라는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고 시스템의 완벽함이라는 숭고한 규율에 집착하십시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의 자산은 계단식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는 더 이상 운의 게임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필승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당신은 몇 가지나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단 3가지만이라도 당신의 가슴을 때렸다면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아직 예전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가난의 중력을 탈출했습니다.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로 변해 하늘을 날아오르듯 당신은 지금 그 마지막 1도를 채우는 임계점에 서 계신 겁니다. 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태도의 전이입니다. 당신이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돈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순간 부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작은 트리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면 당신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여정을 머니마인드셋의 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현실로 증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